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 개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4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전용기를 타고 10시경에 이제 평양 국제공항인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환영 행사를 마친 다음에 백헌의 영빈관에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옥류관에서 오찬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예정과 달리 생방송으로 이제 순안공항부터 쭉 중계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 생생한 현장 화면이 아마 평양이 상당히 가깝구나 하는 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지난 동계 평창 올림픽 이후에 형성이 되어 있는 남북 교류 이벤트 그 우호적인 분위기가 1차, 2차 정상회담이 이어서 이번 3차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첫날부터 이제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이뤄진다는 거 이거 상당히 이제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만남이라 한다면은 아마 국가 면목상에 또 국가를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위원회 위원장을 먼저 만나는 이런 의전을 따랐겠지만은 이번에 세 번째 만남에 그래서 그러한 형식적인 어떤 의전보다는 실제적인 회담에 상당히 충실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동시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젊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교수님 혹시 아침에 두 정상이 포옹하는 모습 보셨나요? 봤습니다. 어떤 느낌 드셨어요? 글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정상회담 전에 우리가 1차, 2차, 3차지만 그 전에 느꼈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상당히 새롭게 인식되는 그러한 어떤 계기,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역시 그래도 의제겠죠. 지난 이제 1, 2차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만남 자체에 이제 무게를 뒀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의제의 성과에 이제 무게를 둘 걸로 전망이 되는데 주요 의제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 가지 의제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남북관계 개선, 두 번째가 이제 비핵화의 진전, 세 번째가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몇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두 번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비무장지대에서 GP를 철수하는 데 합의를 보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군 내부 일부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방계획 2.0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국방계획 2.0에 따르게 되면은 병력 수를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이고, 동시에 전방에 11개 사단이 있는데 11개 사단 중에서 3개 사단을 이렇게 2개 사단을 줄여가지고 9개 사단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군 복무 기간도 21개월 해서 18개월을 줄이는 등 이런 상당히 가시적인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거기서 우리가 한반도 비무장화를 이렇게 선언했지만은 그 선언하면서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북미 회담에서는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게 나와서 그 이후로 상당히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방북하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유엔총회에 가서 27일 날 연설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25일 날 연설을 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적에 아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어떤 비핵화 과정의 구체적인 결과가 있으면은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2차 북미 회담을 이렇게 좀 성사하도록 어떤 조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실제로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율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 대통령이 지금 방북에 앞서서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 재개를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거론을 했거든요. 직접 이제 참모들에게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이 중재안을 제대로 설득을 시킬 수 있을지
김정은 위원장을요? 상당히 비핵화 문제는 말이죠. 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몇 가지 우크라이나 사례 아니면 리비아 사례, 남아프리카 사례를 들지만은 어떠한 사례도 즉 북한의 사례와 딱 들어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정부 쪽으로 봐서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심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검증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그 비핵화 일정을 밝히게 되면은 미국 측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6.25 그 전쟁에서 휴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 51년도 7월달에 그 휴전 협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2년을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53년도 7월 27일에 그 휴전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선 휴전을 하고 후에 협상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무슨 협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휴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유사한 형태가 지금 정전협정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으로 봐서는 우선 그 비핵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고 북한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먼저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후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종전선언과 비핵화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각자마다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종전선언이고 어떤 것이 비핵화라고 하는 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비핵화의 규정과 종전선언의 규정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를 그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과정도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아마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그 협상이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옛날에 휴전 협정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것이 긴장되고 아마 서로 간의 그 눈치를 보면서 치열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예. 교수님 하나만 또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스캔들에도 예, 뭐 그렇습니다. 걸려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뭔가 실질적인 뭔가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대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11월 6일 날 그 중간 선거가 있고요. 네.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원의 어떤 의석수가 바뀌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적으로 탄핵 과정 속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의 그 전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꼽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어떤 그 비핵화의 문제라 이렇게 급격하게 미국이 바라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트럼프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좋은 호재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 이제 주요 의제에서는 빠졌지만 이번 이제 회담에서는 남북 경협 논의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이제 대기업 집단의 총수들이 이제 대거 방북기에 같이 수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뭐 기대할 수 있을지 뭐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젯밤 11시에 뭐 한국 시간이죠. 대북 제재에 그 구멍이 뚫렸다고 하면서 미국이 안보리를 긴급하게 소집을 했죠. 그래서 그 안보리에서 상당히 이제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상당히 위반을 했다는 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은 남북 간의 경협은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방북한 정부도 그리고 같이 수행한 어떤 그 경제 협력단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마 그 가지는 않았으리라 봐요. 네. 다만 4대 그룹 총수를 그 대동함으로써 북한에게 경제 협력에 대한 그 의지를 보이고 어떤 기대를 갖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2017년도에 북한의 그 GDP가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36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번에 동행한 4개 그룹의 매출을 보게 되면 700조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기업만 제대로 북한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북한은 그 급격히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일부에서는 그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20%까지 껑충 뛸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유엔 대북 제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도 당장 뭐 어떤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미래 잠재성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수행 명단 중에서 이제 단연 눈길을 끄는 인사라고 하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에요. 이제 삼성과의 첫 방북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어떤 대북 경제 구상을 그릴지 뭐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마 북한에서 아마 4대 재벌 총수들의 오너들을 이렇게 끼워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아마 저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면서 어떤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했던 것처럼 고향에 투자한다는 게 대단히 어떤 투자 플랜을 갖고 가지는 않았을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마 베트남의 케이스를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 베트남의 금년도 2018년도 상반기 매출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죠. 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상반기 매출을 보게 되면은 3조 4,500억 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매출액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1년간의 어떤 그 매출액이 베트남 전체 GDP의 31.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한 그 투자 규모를 가지고서 베트남에 하지 않고 동남아에 하지 않고 만약에 북한에 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아마 삼성이나 아니면 SK나 이런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북한에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아마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만약에 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 북한에 미칠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사업이 우선 논의가 될까요? 아마 대북 제재가 풀린다 하더라도 아마 그 초기 단계 속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변동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대규모적인 투자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그 대기업 중에서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이제 같이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이미 현대그룹에서 확보한 어떤 대북 사업 이것을 아마 재개하는 식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성공단의 어떤 재개,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확산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제특구를 다시 신설을 할 때 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첨단 산업보다는 전통적인 우리 제조업을 중심으로 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등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같이 네, 이제 동행을 같이 했죠. 아마 그 동행하시죠. 아마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네. 아마 그 철도 연결 사업 이것은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앞선 정권에서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한 프로젝트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결국 가서는 전국에 가서 그 대륙 철도와 이제 연결을 해서 중국, 러시아는 물론 런던, 파리까지도 우리가 유럽까지도 이제 철도로 간다는 이야기죠. 네. 일단 그 남북 철도가 우선 연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후화된 그 북한 철도가 이제 시속 한 그 30에서 40km밖에 가지 못한다 그래. 너무 노후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 노후한 철도를 갖다가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제가 잘 보고서를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하는 그 통일을 대비한 책자를 발간을 했거든요. 네. 그 책자를 보면 재밌는 그 데이터가 하나 나와 있어요. 북한을 현재 남한의 수준의 도로율로 끌어올리는데 총 투자 비용이 한 1,00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1,000조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근데 현재 우리 쪽에서 남쪽에서 연간 그 도로망을 확산하고 이렇게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를 쓰고 있냐면 9조 원을 쓰고 있으니까 이 건설업체로 봐서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대단한 사업인데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역시 남북 관계가 이게 좀 비핵화 문제가 풀리고 네. 대북 제재가 풀리고 네. 더 나아가서 통일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 공동체 수준까지 가야 가능한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정말 남북 경협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길고 좀 정말 험난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북미 간의 비핵화 대치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숙제가 되겠죠. 네,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마 비핵화 문제와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은 경협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 또 우리가 그 경협이 풀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우리의 안보 정책하고 이러한 그 경제 협력 정책이 서로 충돌한다고 한다면은 그 경협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단 말이죠.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비핵 개방 3천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비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3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협력과 통일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안보 정책을 우선 입장으로 봐서는 비핵을 포기하고 경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안보 정책과 통일 정책이 충돌이 되면 안보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그 비핵화라고 하는 안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 경협을 이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탁상 공론에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도 특히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제재 국면인데 기업 총수 등이 동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뭐 이런 비판을 쏟아냈었는데 역시 네. 재계 역시 상당한 이런 압박, 뭐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이제 김대중 정권, 그다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정상회담회 때도 아마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같이 수행한 경험이 있다 해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죠. 그 당시에는 대북 제재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엄중하게 그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칫 이번에 방북한 그 총수들의 관련 기업들이 제재를 받지 않는가 하는 그 우려 때문에 그런 말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방북한 그 기업들이 어떤 북한과의 구체적인 어떤 그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방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북한이 비핵화되고 대북 제재가 풀린다는 전제하에서 과연 어떠한 사업이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탐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그 유엔 제재는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중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논의 그리고 남북 경협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상호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